근대적 공공박물관으로의 과도기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단체박물관, 부제로 왕립협회의 진열실과 애시몰림 박물관이라고 다뤄봤습니다. 프랑스의 베이컨의 정신을 본받아 설립된 왕립협회는 민간의 유지단체였는데 처음부터 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1662년 국왕의 허락을 받아 영구적인 공공단체가 되었고 이듬해 특허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영국 아카데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의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왕립협회는 공동실험을 할 것을 제안했고 1663년에 진열실을 설립했습니다. 이 진열실은 왕립협회의 중점 사업이었습니다. 1666년에 발간된 왕립협회의 기관지 Philosophical Transactions에서는 오늘날의 과학에 해당하는 철학을 위하여 또는 실용에 기여하도록 회원에게 컬렉션을 기부하도록 호소했습니다. 후세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는 개인의 캐비닛보다도 이 방법이 좋다고 말입니다. 컬렉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하게 되면 재정면에서 장점도 있었습니다. 과학 지식의 보급도 왕립협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열실은 실험과학의 진열장으로서 공개되었습니다. 왕립협회의 실험 주임이었던 훅이 진열실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유럽 대륙에서 유명해졌고 유럽 대륙에서 많은 학자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왕립협회의 진열실에는 학자 이외의 민중도 구경하기 위해 쇄도했기 때문에 공개 박물관의 수요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열실은 사적인 컬렉션을 하나로 묶어 공적인 과학 컬렉션으로 할 의도로 만들어졌고 자연물 전부를 포괄하는 분류를 보여주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이 진열실의 내용은 1663년에 윌킨스가 기부한 컬렉션 등으로 시작되었고 훗날 진품실, 희귀품실이 된 로베로부터 1665년에 매입한 컬렉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로베로의 컬렉션 대부분은 자연물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세인트폴 대성당 서쪽에 있는 음악당 뮤직하우스에서 컬렉션을 전시했습니다. 그 후 왕립협회의 진열실은 수집을 기정물에 의존했기 때문에 거장들이 기증한 잡다한 유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없는 왕립협회의 재정으로는 박물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영국 최대의 개인 박물관이었던 슬로운의 컬렉션을 구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물관을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단체로는 무리였습니다. 결국 이 진열실은 단명으로 끝났고 컬렉션의 일부는 1781년에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런던의 왕립협회를 별개로 하더라도 유럽 각지의 아카데미나 학회는 진열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컬렉션은 있어도 보여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아카데미나 학회는 사람들의 수명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회 등의 설립자에게 컬렉션을 학회에 양도하기보다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좋았다고 여겼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재정, 정치, 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카데미나 학회의 지속은 불확실했고 컬렉션이나 진열실의 유지는 어려웠습니다.
파리 아카데미의 경우를 보면 설립 이래로 기계의 모형, 물리기구, 생물 표본, 해부 표본의 컬렉션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파리 아카데미는 특허 신청된 기계의 실험도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기계나 모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파리 아카데미의 컬렉션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학회나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대학도 근대적 박물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대학은 중세 이래로 기존의 조직이었지 새로운 과학혁명의 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학에서 보는 왕립학회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박물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코인과 메달 컬렉션이 생긴 정도였지만 옥스퍼드 대학교는 1683년에 애쉬몰린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잉글랜드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공박물관으로 불립니다. 애쉬몰린 박물관의 뿌리는 1629년 트레이지 켄트 부자의 컬렉션으로 소급됩니다. 트레이지 켄트 사망 후 이것을 입수한 아슈몰입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슈몰은 트레이지 켄트 부자의 컬렉션을 옥스퍼드 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애쉬몰린 박물관에는 자연물, 도서, 공예자료, 민족학 자료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었고 1714년의 규정을 보면 입장료는 관람 시간만큼 내었는데 최저 6펜스였습니다. 단체의 경우는 할인이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1682년에 세운 애쉬몰린 박물관 건물은 과학박물관용으로 세워진 세계 최초의 건물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화학실험실, 해부실, 강의실, 화학도서관과 자연철학 도서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박물관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과학연구의 중심적인 거점이 되었습니다. 훗날 과학기구 이외의 컬렉션은 대학 내의 다른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1925년부터 이 건물은 옥스퍼드 과학사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과학기기 이외의 민족학, 고고학 컬렉션은 애쉬몰린 박물관으로서 옥스퍼드 시내의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과학사 박물관에서는 에스트로베, 시계, 천문관측기구 외에 오래된 과학기구가 컬렉션의 중심이었고 훅과 보일의 공기펌프 단편이 있습니다. 애쉬몰린 박물관 내의 작은 트레이지 켄트실에는 왕년의 트레이지 켄트 컬렉션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지 켄트와 그의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지 켄트 부자는 정원사이면서 여행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버킹엄 공작 국왕 제임스 1세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아들은 버지니아 식민지의 원정을 나갔고 버뮤다, 뉴파운드랜드, 기니, 아마존, 동인도의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런던 교외의 남쪽에 위치한 램버스에 있었던 박물관에는 영국의 야생풀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입된 식물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이 1634년에는 750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656년에는 그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컬렉션에 대해서 아들이 1656년에 출판한
트레이시 켄트 박물관은 인쇄된 최초의 카탈로그였습니다. 이러한 컬렉션을 소유한 트레이시 켄트관은 17세기 중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큰 자연사 박물관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고, 모든 생물을 태운 노아의 방주에 빗대어 트레이시 켄트 방주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대학에 만들어진 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5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교에서는 1591년부터 1593년 사이에 의학 해부 강좌가 개설되었고, 1601년까지 18구의 골격 표본이 수집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식물 표본, 미라, 코끼리머리, 스칸디나비아 스키 외에 브라질,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 수집한 진귀한 물품도 있어 유명해졌습니다. 1669년부터 1761년까지 네덜란드어를 비롯한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카탈로그가 61쇄까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의학 박물관이 일찍 만들어진 사례이고, 그 후 코펜하겐 외에 대학 해부 강당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텔프트에서는 외과 동업조합의 해부 강당에 의학 관련 진품이 수집되었습니다. 레이든 대학교에서는 1675년에 물리 진열실이 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레이든의 물리 컬렉션으로서는 처음입니다. 1928년에 네덜란드 과학사 박물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물리 컬렉션은 이곳으로 이전되었고 1931년부터 일반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브루하브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브루하브 박물관에서는 전기, 물리, 광학, 천문학, 온도 측정, 화학, 자연지, 해부학, 인쇄술 등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기 펌프 컬렉션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이 박물관의 가이드북입니다. 일반인도 방문하는 왕립협회의 진열실이나 애시몰린 박물관에 대해서 우펜바흐의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펜바흐는 독일인인데 유럽 각지를 여행하고서 견문록을 남겼습니다. 1710년에 영국에 온 그는 유명한 애시몰린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 실망했다. 내가 방문한 날이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박물관은 일반인들로 혼잡했고 불쾌했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왕립협회의 진열실에서도 혼잡한 컬렉션에 놀란 그는 당시의 체험을 남겨두었습니다. 애서가이면서 여행가로서도 유명했던 그는 유럽 대륙이라면 신사적인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유럽 대륙에서는 학자들의 교류 장소인 캐비닛에서는 민중을 입장시키지 않았다. 이에 비해서 일반인에게도 견학시키는 것이 영국 박물관의 특징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대접을 받을 줄 알았지만 일반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는 상당히 놀라했고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1668년에 마가로티는 훗날에 아카데미아 델 치멘토의 서기가 됩니다마는 마가로티가 런던을 방문했을 때 트레이시 켄트의 컬렉션과 왕립협회의 진열실을 방문했는데 메디치 가문의 캐비닛 등 궁정풍의 훌륭함은
찾아볼 수 없어 낙담하고 돌아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단체 박물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열기가 뜨거워지고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특권과 재력이 약한 중상계층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중상계층 속의 잠재적 수집가 수는 경제발전과 교육 보급에 의해 증대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공공박물관이나 박물관, 예를 들어 보드리 도서관, 애시몰린 박물관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포미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호 소유물, 즉 서적이나 초고, 역사적 원자료, 물품 등에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것은 이들 중상계층 구성원 혹은 그 대변자들, 특히 아직 권력자나 부잣집에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학자나 작가, 학식이 있는 사람, 예술가이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개인이나 권력자가 답하고 17세기 이후 먼저 공공도서관, 이어서 박물관을 설립하기 시작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컬렉션, 공동 박물관, 공동 실험실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면서 단체 박물관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일러 박물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